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예전만큼 기력이 안 나고 병원 가면 이것저것 안 좋다는 소리만 듣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나는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특히 이런 걸로 고민하셨을 겁니다. 첫째, 내 몸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둘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셋째,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이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몸에는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 세 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내 몸이 장수할 몸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70세, 80세를 넘겨도 어떤 분은 팔팔하게 잘 지내시고 어떤 분은 병원 신세를 지시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근육량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근육이 탄탄하세요. 팔다리가 가늘지 않고 적당히 두툼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들지 않으신가요?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실리나요? 이게 바로 근육량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 근육이 중요하냐고요?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혈당 조절,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다 근육과 관련이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70세 넘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세인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를 10개씩 3세트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지나니까 계단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지셨대요. 이게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밥맛이 좋으세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겠어라고 하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욕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몸이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드셔야 해요.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요. 80세이신데 매일 아침 계란 하나,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셨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먹다 보니까 3개월 후에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잠을 잘 주무세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70세가 넘어도 하루 6시간, 7시간은 푹 주무셔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의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 안 돼요. 낮에 2시간씩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시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 근육량, 식욕, 수면의 질이 바로 70세 넘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70세 넘어서 운동하면 다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방법을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무리하게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근육량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속도예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하세요.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엄청 강해집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치세요. 처음 시작할 땐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 5분은 꼭 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70세 넘으면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는 드셔야 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요.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식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예요. 침이 적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죠. 둘째는 약을 많이 드시면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셋째는 혼자 드시면 재미가 없어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소화액 분비가 좋아져서 식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 짜게 하시지 말고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같은 거요. 이런 게 입맛을 돋워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드세요. 같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입맛이 없다고 아예 안 드시거나 반대로 입맛 돋우려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만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을 상하게 해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되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부르면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셋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족욕을 하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불을 다 끄시고 TV도 끄고 주무셔야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시는데 가능하면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습관성이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신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고 적당히 운동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1. 무릎이 안 좋은데 걷기 운동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다만 평지에서 걷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시면 물속에서 걷는 수중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질문 2. 단백질 파우더 먹어도 되나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세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의사와 상담하고 드셔야 합니다. 질문 3. 낮잠을 아예 안 자는 게 좋나요? 아니요, 3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후 1시, 3시 사이에 짧게 주무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하니 주의하세요. 질문 4. 식사량이 줄어도 괜찮나요?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질문 5.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전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2시간 뒤가 적당해요.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으니 피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명순 할머니는 78세이신데요. 3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고 밤에도 자주 깨셨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시고 집에서 스쿼트를 10개씩 하셨어요. 식사는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셨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규칙적으로 지키셨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단을 쉽게 오르시고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신대요. 주변에서 오히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이게 바로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큰 변화입니다. 상황별 맞춤 솔루션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거기 가시면 함께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친구도 사귀실 수 있어요.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만약 지병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운동 전으로 혈당 체크하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 드시고 30분 후에 운동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면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이 걸어달라고 하시고 식사 준비할 때 단백질 좀 챙겨달라고 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걷기만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스쿼트 추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 식사 조절하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부담 없이 계속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
같이 하면 재미있고 서로 응원도 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경로당에서 운동 친구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숨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물이 부족하면 근육도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깁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세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뼈 건강과 면역력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밖에 나가셔서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으시면 잠도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고 몸도 아파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시거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몸의 비밀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근육량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하루 3번 앉았다. 일어서기 10회씩, 그리고 단백질 충분히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맵기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식욕입니다. 입맛이 없어도 꼭 드세요. 양은 적어도 괜찮으니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향신료로 입맛 돋우기, 가능하면 함께 드세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수면의 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 카페인은 피하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이 3가지가 바로 오래 사는 몸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단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오늘 저녁부터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밤 10시에 주무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2단계, 내일 아침 식사 후에 밖에 나가서 3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하게 걷다가, 조금 빠르게 걷다가 하시면 됩니다. 3단계, 오늘 점심부터 단백질 챙겨 드세요.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뭐든 좋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면 돼요. 4단계, 집에서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해보세요.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시면 됩니다. 5단계,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한 달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2주만 참고 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3개월이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단백질 먹기, 규칙적으로 자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주에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90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관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식이 잘나도 내가 아프면 짐이 됩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본인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30분 걷기, 10분 운동, 20분 좋은 음식 준비하기. 이게 다입니다. 이 투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병원비 아끼고, 약값 아끼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할 일도 줄었고, 본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평생 못 해본 거 다 해보세요. 그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신호, 근육량, 식욕, 수면의 질. 이것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 실천하면서 힘든 점 뭐든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